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군소정당들발 정계 개편이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제 개혁 법안의 처리 여부, 그리고 당내 노선 갈등에 따른 분당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 대표는 소녀상 앞 정당 연설회에서 경제정책에선 개혁에 뒷걸음질 치는 여당을, 안보정책에선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비판하며 정책적 차별성을 내세웠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이야기합니다. 경제 보복의 안보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경제 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고 안보의 틀을 흔드는 아베의 도발에는 안보로 대응해야 된다고. 선거 때마다 사표 논란에 시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선거제 개혁 법안 통과로 지지율만큼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내년 총선 전망은 그만큼 밝다는 겁니다. 지난달 당대표와 함께 부산에선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이 새롭게 선출되면서 정의당 부산시당은 본격적인 지지 기반 확보에 나섰습니다. 훨씬 더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펴서 지금 정당 득표는 우리가 한 10%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구 또는 비례를 통해서 하여튼 그 의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지만 선거제 개혁 법안이 무산되면 정의당은 또다시 양당 체제의 틀 내에서 돌파구를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당내 투쟁이 길어지면서 시당 차원의 선거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평화당 반당권파 의원들이 제3지대 신당을 내세우며 오는 12일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부산시당 역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번 분당은 정계 개편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전체적인 총선 판도를 흔들 걸로 보입니다. 큰 정당에 계신 분들은 특히 현역 의원 중심으로는 어쨌든 큰 정당에서 공천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때까지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공천 못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의 기간이 길어질 걸로 전망되면서 여야 모든 정당은 내년 총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일본의 조선학교를 아십니까? 일본 내에서 우리 교포 후손들에게 한글 교육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학교인데요. 이 조선학교의 학생들이 부산에 와서 통일을 주제로 합동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만흥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나는 강소원입니다. 나는 강소원입니다. 나는 김귀미. 한글 수업이 한창인 이곳은 일본 조선학교. 일본 현지의 교포들이 지난 70여 년간 자녀와 손자들에게 한글 교육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현장입니다. 일본에서 운영 중인 조선학교는 초중고와 대학교를 포함해 모두 60여 곳.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조선학교만은 예외입니다. 수십 년간의 차별과 압박에도 조선학교는 일본어 대신 한글 수업을 고집하며 민족의 자부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간판이 다 일본어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다 간판이 한국말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신선하고 다 말이 통하잖아요. 이렇게 나라는 달라도 그 말이 통하니까 참. 이번 공연은 부산의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재미도 있고 가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더 다들 신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흥분적으로 감동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정세 속에서 이렇게 동포들끼리 만나는 게 참 좋습니다. 일본인들까지 공연에 동참해 한일 문화 교류에 힘을 실었습니다. 文化の交流、人との交流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それを続けていければ大変いいものがこのまま続いていく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今日も頑張って演奏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광복 이후 사실상 무국적자 신분으로 잊혀졌던 일본의 조선학교 학생들. 이번 공연은 조선학교가 우리와 엄연한 한핏줄임을 새삼 실감하는 자리였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일본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거리 현수막이 무더기로 훼손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인근 보행로에서 노재팬 현수막이 잘린 채 발견되는 등 동래구와 연제구 일대 현수막 5개가 훼손됐습니다. 훼손된 현수막은 민간단체와 일반 시민, 정치인 등이 각각 내건 것으로 경찰은 현수막에 연락처와 함께 노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 규제 지원 대책단을 꾸리고 피해 기업 조사와 긴급 자금 지원, 산업 육성과 관광산업 지원 등 4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일 부산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5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요청해 산업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도 내일 일본 수출 규제 규탄과 부산경제 기살리기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심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정당한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의회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부산 지역 중소상공인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수강생인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3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택에서 수강생 B양이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30분간 목을 조르고 온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와 교제하며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폭행은 공소 기각하고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부상권 시민들의 미디어 문화 공간인 가칭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가 강서구 대저동에 들어섭니다. 부산시는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를 강서 도시재생 열린지원센터 땅에 짓기로 확정하고 50억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과 라디오 스튜디오, 미디어 도서관과 디지털 교육식 등을 갖춰 서부상권 시민들의 미디어 문화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